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그래서 대회비라서 밖으로는 유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거에 발생했던 실패 사례는 정말 인도여서 발생한 실패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충분했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실패 사례들은 진짜 인도여서 발생하는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런 4가지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인도 진출하시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신다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제 100%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데 저의 아쉬움은 지금 인도에 이제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 총 535개, 그래서 2022년 12월 기준으로 535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2022년 이제 12월에 같은 시기에 일본 기업이 진출한 기업 수 1,500개, 대만 기업이 진출한 기업 수 2,000에서 3,000개 사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불안이 많은 국가여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인도의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저는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도 시장을 바라볼 때 당연히 리스크가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 조금 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진출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3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벤더사이시거나 기존에 이제 보통 삼성, LG, 기아, 현대 그 4가지의 이제 주요 브랜드의 벤더사로 인도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아직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객사가 있으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 진출을 하실 때 벤더사이지만 그 벤더사로서의 역할 외에도 인도 시장 자체를 확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인도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세 번째는 아예 인도에 고객사가 없이 신규로 진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는 고객사 근처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미래 확장성을 생각해서 고객사 근처가 아니라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하나의 지점을 완벽하게 세우는 그 첫 단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 확장성, 한 5년, 6년 후에 있을 미래 확장성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현재 벤더사가 있으시다면 그 근처로 가시는 게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규 진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주들이 이제 인도 내에서는 이제 메인으로 이제 언급이 되는 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 핵심만 조금 짚으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시고, 인도 현지에 나오셔서 델리 한번 방문하시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 묵고, 한 식당 가서 식사 한번 하고 그리고 지역을 결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인도는 너무 다른데 델리와 벵갈루루는 전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2-3명만 미팅을 하고 지역을 결정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좀 개괄적인 부분만 좀 짚으려고 가져온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하라스트라는 이제 뭄바이가 주 수도로 있죠.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산업화된 주가 어디냐, 가장 발달된 금융도시이자 상업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무조건 뭄바이라고 찝힙니다. 그래서 실제 인도 전역에서 가장 높은 명목 GDP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이제 4,737억 달러를 이제 GSDP, S가 이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GDP로 보시면 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업 제품을 취급하신다거나, 의류나 화장품이나 그런 이제, 상품들, B2C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사실 뭄바이가 첫 번째로 검토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카르나타카는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인데,
사실 이제 카르나타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당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뭄바이가 분명히 가장 높은 좋은 금융이자 상업도시라고 했는데 왜 정작 1인당 소득 수준은 벵갈루루가 가장 높냐라고 하면 뭄바이는 이제 제조업이나 이제 무역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 벵갈루루는 거의 IT 기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있는 지역이다 보니 1인당 소득 수준은 가장 높고 근데 이제 GDP를 보시면은, GSDP를 보시면은, 뭄바이보다는 조금 낮죠. 마하라스트라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인도 내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인도 IT 기업 전체 IT 기업의 75%가 벵갈루루에 진출해 있고, 글로벌 IT 기업의 60% 이상이 이제 벵갈루루에 속해 있습니다. 사유는 사실 되게 단순한데, 벵갈루루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1년 내내 한 24도, 5도의 선선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파견 근무를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을 고르다 보니까 벵갈루루가 자연스럽게 IT 지역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델리에서 3년 살고 벵갈루루에서 이제 4년인데 벵갈루루가 너무 좋아졌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살기에는 진짜 가장 좋은 곳이 벵갈루루를 꼽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첸나이는, 현대? 우리나라 현대가 첸나이에 있는 걸로 유명하죠. 거의 현대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GSDP는 이제 카르나타카보다는 이제 높고요. 근데 이제 첸나이 쪽에 사실 그 제조업으로서 인도를 진출할 때 주로 검토하는 곳이 마하라스트라랑 첸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첸나이가 조금 더 발전됐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현대가 진출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조업 쪽에서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곳은 마하라스트라입니다. 근데 다만 첸나이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유는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쪽의 제조업은 단연 첸나이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쪽 제조업과 연계된 분들은 당연히 이제 타밀나두주나 이제 첸나이를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타밀나두주가 하려고 하는 그 정책의 방향을 보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뭄바이처럼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광그룹도 타밀나두주로 진출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10,000명 정도의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타밀나두주 정부와 직접적으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실질적인 행동도 저희 눈에 보이고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자동차 부품 이쪽에 치중되어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리아나 구르가온입니다. 델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고요. 벵갈루루를 이제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IT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인도 쪽에서는 IT 기업이라면 당연히 구르가온으로 간다라고 컨펌이 됐을 만큼 굉장히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르가온이 막 발전되기 시작할 때가 7, 8년 전이었는데 그때 구르가온을 갔다가 최근에 구르가온을 다시 갔는데 너무 건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던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건물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만큼 하리아나는 주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밀고 있는 IT 산업이고 조금 더 내부적인 내용을 들려드리면 인도는 북인도와 남인도가 항상 뭔가 대립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마하라스트라 남쪽에 있죠. 카르나타카 남쪽에 있고 타밀나두도 남쪽에 있죠. 그래서 사실 남인도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북인도는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뉴델리는 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남인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세금으로 얻어서 북인도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인도와 북인도 사이에 이제 지역 갈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돈의 어떤 흐름으로 만들어진 곳이 구르가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IT 기업이라면은 인도 내에서 진출할 곳은 딱 두 군데예요. 구르가온 아니면 벵갈루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도
지금 구르가온에 있죠. 벵갈루루에도 있지만. 네, 뉴델리. 그래서 델리는 사실 굉장히 작은 지역이거든요. 다른 지도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작은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GSDP가 크죠. 그 사유는 델리에 정말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델리에 이제 유수한 대학들에 정말 부자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제 델리는 발전이 된 거고, 델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뭐 제조가 발전이 됐다거나 뭔가 산업이 발전됐다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도 뭐 한 5년 넘은 정책이긴 하지만 스타트업 인디아라고 하는 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델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델리가 정말 많은 투자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 군데로부터. 왜냐하면 스타트업 인디아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모임들이 보이고, 사실 이런 흐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과 마찬가지로 남인도에서 벌어들인 돈을 북인도의 인프라도 투자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타프라데시는 이제 델리 바로 옆에. 그래서 지금 하리아나랑 델리랑 우타프라데시 세 개를 합쳐서 델리 NCR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고, LG 공장 여기에 노이다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타프라데시 전체주로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그렇게 발전된 지역은 아니고요. 농업이나 이제 식품 가공 쪽이 발전이 되어 있고, 딱 그 델리와 가까운 근처 지역만 조금 제조업 이런 부분들의 산업들이 발전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에 진출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너무 개괄적인 내용이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진짜 인도 진출을 하시는데 지역을 검토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즈니스 트립을 가실 때 몇 군데 찍으셔서 한 군데만 가시지 마시고 두세 군데는 찍고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